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다음 달 중순쯤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당대표 경선 대진표가 이제 윤곽을 드러내는 시점인데요. 제1야당의 차기 당권 레이스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당대표의 도전장을 던진 분,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뵙네요. 그렇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당대표 출마 선언 가장 먼저 하셨는데요. 예. 원내대표 선거전이 한창일 때 출사표를 던지셨던 건데 그만큼 예. 오래 고민을 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당권 도전 언제부터 어떻게 출마를 결심하게 됐는지 여쭙겠습니다. 작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 때 유세 기간 중에 지역구에서 마이크 잡고 우리 지역 구민들한테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네. 당선시켜 주시면은 삼선 중진으로 당에 복귀하게 되는데 당에서 맡아야 될 역할이 막중하다. 또 시기도 굉장히 나라나 우리 당이나 또 저희 정치 인생에서도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반드시 이 당 지도부건 원내 지도부건 들어가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꼭 네. 약속이라기보다도 이제 보분데 그래서 작년 5월에 당대표 선거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 전당대회가 무산이 됐어요. 비대위 체제로 네.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원내 지도부 선거에 나갔는데 안 됐죠. 그 권영세 원내대표 후보, 저 정책의장 후보 이렇게 나갔는데 안 됐고 이번에 다시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 대회가 있게 돼서 당대표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 결심했는데 결심하고 바로 발표했어요. 네. 하고 나니까 제가 제일 먼저 출마 기자회견을 한 게 됐더라고요. 네. 예. 아, 그랬군요. 예. 참고로 김기현 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저희 그 뉴스에는 출연하시고 예. 선출이 되셨거든요. 예. 좋은 소식이 있으실지 저희도 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권 주자가 많게는 이제 10명까지 될 거다 이런 이제 예.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예.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예. 조 의원님만의 강점 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영남 출신인데 뭐 지역색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저희 당은 영남 또 수도권, 호남 다 아울러야 되는데 네. 영남 출신이면서 수도권 이미지가 있다. 제 평가가 아니고 다른 분들 평가입니다. 주변의 평가가요. 네. 예, 그게 우리 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당은 그동안에 기득권 정당이라든지 또는 뭐 부자 정당 이런 실체와 관계없이 이 이미지가 그렇게 네.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털어야 되는데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뭐 부자처럼 생겼죠. 그런데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 닦기 하고 뭐 짜장면집에서 일하고 이럴 정도로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뭐 태어나서부터 계속 밑바닥 삶을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예. 흑수저 뭐 이런. 수저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흑수저인지 무슨 수저인지 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5 식구가 흙으로 만든 초가집 단칸방, 코딱지만한 단칸방에 호롱불 켜놓고 그것도 우리 집도 아니고 월세방으로 살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우리 사회 대부분이 중산층, 서민, 빈민, 또 사회적 약자 네. 이런 분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 저 같은 삶의 이력을 가진 사람이 적입니다. 또 그런 분들의 삶을 가장 잘 알고 뭘 도와드려야 되는지 우리 당이 잘 아는 저 같은 사람이 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도 비교적 좀 개혁적으로 그리고 보수지만 좀 개혁 보수 쪽으로 또 중도 통합적으로 정치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네.
이것도 당에 도움이 된다.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비슷한 질문이 또 이어지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의힘이 가야 할 방향과 또 거기에 예.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당 개혁 쇄신을 네. 이뤄낼 의지도 있어야 되고 보관도 있어야 되고요. 당 리더십이. 그리고 이 시기에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저희 당에 또 당 대표에게 바라는 가장 절실한 주문은 결국 내년 대선에서 그 정권 교체를 하는 거고 그걸 네. 위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보수 중도 또 개혁 진보 쪽을 다 아울러서 대통합을 이뤄내고 네. 또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그건데 그게 다음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이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네, 또 당장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가 또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예. 의원님께서는 합당과 또 범야권 대통합 방식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국민의당하고는 약속을 국민 앞에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합당 빨리 해야죠. 늦추면 저는 그게 부르터진 국수 같고 김 빠진 그 청량 음료 같아서 네, 네. 시너지가 적을 거고. 또 그 최근에 사이에- 또 안철수 대표도 직접 만나셨죠? 예. 네. 그래서 그 사이에 또 이게 서로가 정치적 상처도 많이 나서 합당해도 상처 입은 합당이 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음. 기왕이면 우리 당 전당대회 하기 전에 합당을 해서 네.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통합정당의 전당대회가 되고 또 국민의 당원들도 당 대표 선거에도 나오고 최고위원 선거에도 나오고 또 표도 찍고 그렇게 해야 이 당 지도부가 통합정당의 지도부가 되는 거지. 네. 우리 당만 참여해가지고 지도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국민의 당이 이 당대당으로 통합 합치게 되면은 이 지도부는 대표성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가급적이면 전당대회 전에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범보수 그러니까 범야권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먼저 빨리 추진하고 그 다음에 밖에 계신 우리 홍준표 전 대표나 이런 분들도 다시 돌아오시게 하고 네. 또 유력한 대선 주자로 지금 자리매김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분을 우리 당으로 모셔올 수 있으면 최대한 모셔오고 네.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우리 당 후보하고 단일화 경선에라도 참여하시도록 조율을 잘 해야 되죠. 네, 네. 네. 바로 그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예. 당 대표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무래도 이제 예. 내년 대선 승리일 예. 텐데요. 예. 야권 내에서는 윤 전 총장 뭐 영입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예. 뭐 차선으로 예. 또 플랜 B도 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새로운 영입을 이제 뭐 해야 되는 게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의원님의 생각도 당연하죠.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도 보면은 당초에는 저분이 제일 유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민심의 선택은 다른 루트로 가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미리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나머지 분들이 그냥 우리는 안 되나 봐 하고 빠져 있었으면은 민심의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져 가지고 이게 이번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지 잘 미지수예요. 네. 다른 분들도 나경원도 오세훈도 다 준비하고 언제든지 민심의 선택을 받을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지금도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앞서 있는데 이분이 정치를 안 해봤고 아직도 정치 선언을 안 했지 않습니까? 출마 네. 선언도 안 했고 네. 그런데 이 정치도 험난하거든요. 대선 과정은 거의 피 튀기는 피가 튀고 살이 튄다고 그럽니다. 네. 예. 근데 그걸 짧은 기간 안에 통과해야 돼요. 바닥에는 온통 지뢰밭이고 네. 위에서는 그냥 폭탄 떨어지고 이 과정에서 어떤 이 변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잘 되면 좋지만 네. 그런데 어느 한 분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뒤짐지고 준비 안 하고 있으면은 정권 심판하려고 했던 민심이 한 분 만약에 연고가 생기게 되면은 그냥 정권 교체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런 상황 오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열심히 분발하셔가지고 네. 언제 민심이 요동치면서 자기를 부를지 모른다. 네. 그 준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 안철수
대표, 홍준표 전 대표, 우리 당 안에서는 유승민 네. 전 원내대표, 또 원희룡 제주지사 네. 다 워밍업하고 있어야 된다고 네. 봅니다. 네 분 중에 세 분은 지난 대선에 이미 또 출마를 하셨던 그런 분들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 전 총장과 제3지대에서 뭐 예. 힘을 합칠 가능성이 이제 뭐 또 그런 이야기 관측들이 또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예. 김 전 위원장과 윤 전 총장을 제3지대가 아닌 국민의힘 안으로 예. 영입을 할 예. 그런 이제 뭐 보관이 좀 있으신지요? 윤 전 총장을 모셔오려면 우리 당이 좀 많이 혁신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우리 당 지지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국민의힘 나는 별로야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중도나 또 진보 개혁 네.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에 온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지지 철회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럼 큰 손실이죠. 그렇지 않고 그분들이 고스란히 국민의힘도 옛날하고 달라. 저 정도 많이 바뀌었어. 뭐 인정할 만해. 이런 정도가 돼야 지지율 이탈 없이 다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러려면 혁신해야죠. 그리고 이분이 들어오면은 현재 당내 주자들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조건이니까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보장을 해줘야죠. 네.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그 당에 안 들어오고 밖에 있다가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조건은 마찬가지로 보장을 해드려야 후보 단일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도 우리 당 안에 있는 분들이 또 분발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잠재력 있는 분들인데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데 당에서 경선 과정을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편성해가지고 네. 방송 프로그램 편성하듯이 편성해가지고 컨벤션 효과를 예, 보고. 역량을 네.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면 네. 그분들도 좀 지지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걸 같이 보장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민주당은 또 이번에 송영길 의원이 당 예. 대표로 선출이 됐고 또 최고위원은 대부분 친문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예. 민주당 새 지도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친문 위주로 된 거는 좀 아쉽고요. 뭐 민주당에 유리한 게 저희한테 불리한가 뭐 그거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나라를 생각하면 국정 기조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은 국정 기조를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부 그거는 친문 색채가 좀 옅은 지도부가 좋았는데 최고위원들은 다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분들이고 당 대표만 송영길 대표가 전문 색채가 좀 약하다. 그런데 이런 환경 가지고는 당 대표의 운신의 폭이 제한돼 있어서 이런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낳은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계속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당에서 좀 논란이 있더라도 계속 시도는 하되 관철은 안 되더라도 네. 변화의 시도를 할 텐데 문제는 이게 이 여론의 주목을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망해서 떨어나갔던 민심이 다시 한번 민주당을 보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당으로서는 좋지 않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 당은 또 그에 상응해서 우리 당만의 변화를 또 추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도권 또 민주당 지금도 뭐 주도권 민주당 안에 민주당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선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기존의 민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파문을 일으키고 또 뉴스를 생산하고 하면 할수록 우리 당은 그보다 더 많이 그런 변화의 시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일부에서는 이제 의원님을 친이계다, 또 예. 유승민계다 이렇게 이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그 당내 계파 분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예. 두 번째는 당권 도전자로서 각오와 또 목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대중적인 선거에 처음 나와 보니까 일반 뭐 시청자들의 국민들께서 이제 저 이력을 잘 모르세요. 네. 근데 저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보좌관 15년 했는데 박찬종 의원님 보좌관 6년 반. 네. 그때는 박찬종계예요. 이해창 총재님 보좌역을 4년 반. 네. 그때는 창계라고 그랬습니다. 창계. 음. 그 뭐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하실 때 상근 부대변인 2년 하고 나중에 대통령 후보 되셨을 때 대변인 단장했고 네. 그 이명박 서울시장 때 서울시청 비서실에 비서관으로 들어가서 대통령 되실 때까지 네. 3년을 모셨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유승민 원내대표 때 제가 원내 수석을 했었고 그럼 제가 무슨 개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유승민 대표는 개혁적인 마인드가 같고 그런 측면에서 동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승민 전 대표 원내대표 본인이 이 개파 정치는 없다.
계보 정치는 혁파해야 된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무슨 개라고 평가되는 건 본인도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실 것 같고 네. 제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 정치 이력이 15년은 참모의 길이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국회의원 이제 3선 될 때까지 한 12년, 그건 이제 지역 대표의 길이고, 이제 당 대표 나온 건 이제 지도자의 길이거든요. 네. 국민들에게 처음 선을 보이는 거죠. 네. 나서실 거예요. 저 알겠습니다. 사람 누구지? 이제부터 시작인데 예. 잘할 겁니다. 각오도 짧게 예. 한 30초 정도 부탁드릴까요? 국민들, 특히 이 일반 여야 할 것 없이 일반 국민들께는 제가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놓겠다는 이 과감한 약속을 드리고, 네.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께는 제가 중심이 되어서 범야권 대통합하고 후보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서 정권 교체의 염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화끈하게 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공식 선언한 조혜진 의원과 함께 당 현안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살펴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